안녕하세요. 주식레고입니다. 반일 테마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아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왜 반일 테마인데, 그, 캠트로스, 어제 매매한다고 했던, 왜 캠트로스나 뭐 경인양행 같은 건 올랐는데, 왜 뭐 불매 관련주 모남이라든지, 신성통상이나 이런 건 빠졌냐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산업군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제가 테마주를 매매할 때 저는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테마주를 매매하는 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일본 유니클로 대체 불매 관련주로 이제 들어가는 관련주고, 캠트로스나 뭐 경인양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국산화 관련 이제 감광액제 관련 해가지고 좀 수혜를 받아서 오늘 2차 전지 뭐 코스모신 소재라든지 신흥 SEC라든지 나노 신소재라든지 이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국산화 테마 기술주들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뉴스나 재료가 터졌을 때 실적주로 움직이는, 실적 관련으로 같이 움직이는 게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테마주로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캠트로스나 경인여행 같은 거는, 그다음 동진세미킹 같은 거는 이 과거에는 좀 테마주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진짜로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뭔가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적주가 돼버린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고 있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이라도 뉴스가 떠서 뭐 일본이랑 이제 한판 하겠다, 정면 승부하겠다 하면 얘네들도 올라가겠죠 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테마 관련된 뭐 신성통상이라든지 모남이라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마 오늘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8월 4일날 이제 뉴스가 발표하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선침해를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제가 테마주나 일정주를 매매할 때는 저는 전날이나 당일날은 저 혼자 매매, 그러니까 리딩은 안 주고 저 혼자 매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단타로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매매를 저는 하더라도 스윙으로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선침의 개념이 뉴스가 만약에 8월 4일날 터지면 전날에 사겠다라는 게 아니죠. 왜냐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모남이라는 종목은 이 5월 29일부터 시작해서 주가에 뉴스가 선반영이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뉴스랑 차트를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가, 그러니까 뉴스가 터질 때 그 차트 위치? 이거를 먼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그 만약에 꼭지에서 뉴스가 터진다. 그러니까 일정에 맞춰서 뉴스가 터지는데 그게 꼭지에 차트상 고가다. 그러면 아마 좀 단기 터는 느낌이 강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신고가를 가는 구간에서의 뉴스. 그러니까 이게 차트상 고가에 터지는 뉴스랑 신고가를 가는 구간에서 뉴스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인데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모나미 같이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다가 갑자기 이제 오늘 이제 갭이 6, 7% 떴죠. 갭이 뜨면서
재료가 소멸되는 뉴스랑, 그러니까 모나미가 재료가 소멸됐다는 게 아니라 재료가 소멸되면서 고점에서 이제 터는 뉴스랑, 예를 들면 MC넥스 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때부터 이제 언팩 관련 뉴스들이 뜨면서 신고가를 가기 위해 뜬 뉴스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신고가가 형성되고 뉴스 뜨고 빠지는 게 아니라 뉴스가 뜨면서 신고가가 가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이게 좀 이해를 잘 못하면 같은 얘기인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차트상에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차트를 만들어 놓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뉴스가 터지는 거랑, 단기 고점에서 뉴스가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에서, 그러니까 이 차트가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터지고 거래량이 터지고 사면 물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트가 먼저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차트가 먼저는 맞아요. 근데 차트에 뉴스를 녹이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모나미가 고점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모나미가 고점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단타로 접근을 했다면, 이 종목을 단타로 내가 접근을 했다면 예를 들어 손절가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게 아침에 사실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으로 밑으로 누른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털고 나간 게 아니고 좀 눌렀다로 보이거든요. 전저점까지 누른 자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전저점까지 누른 거예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줄면서, 자, 줄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추세 자체도 오늘 이제 이탈을 했지만, 추세가 이탈을 했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이미 목표가를 찍은 상태에서 9,000원 정도까지 횡보하면서 이 자리를 횡보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이 고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분명히 손절가를 잡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서는 사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뭐 어디까지 빠졌다가 어디서 지지 받아서 어디서 이게 반등이 나와서 상승이 할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빠지면 7,400원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지지 구간들은 그 다음에 8,100원, 그 다음에 8,600원, 이렇게까지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구간이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재료 자체가 8월 4일날 00시부터 그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뉴스를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광복 테마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뭐 광복절이니까 이게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런 뉴스 아무거나 갖다가 클릭하고 보셔도 8월 4일 0시 오늘 자정부로 일본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압류 절차가 시행됩니다. 뭐 저저거 하고 뭐 학습 효과라고 하죠. 일본에 뭐 해서 뭐 유니클로 이달 만에 강남점 매장 9개 닫습니다 라는 뉴스로 신성통상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뉴스를 보면서 관련주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뉴스를 스크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적어봐요. 여기다가, 자, 여기 보면 여기 적혀있네. 정부의 과감한 투자로 국내 소부장 산업은 오히려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라는 뉴스에 오늘 갔던 게 캠트로스, 그 다음에 뭐 경인양행,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경인양행, 캠트, 동진세미캠, 그 다음에 율촌, 그 다음에 율촌화학,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니클로 이달 만에 강남점 9개 닫습니다. 이 뉴스는 뭐예요? 자, 신성통상, 코데즈, 컴바인,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이제 이 얘기를 뒷받침해주는 거 좀 이렇게 확대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경제적 보복 조치, 자산 매각, 이거는 이제 리드코프죠, 리드코프. 그거에 일본 자산 금융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리드코프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뉴스를 보면서 선반영이 된 차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그러면 딱 봤을 때 모나미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많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제가 어제 일본 관련주 좀 얘기했을 때도 제가 매매한다고 했던 종목들은 모나미랑 그 다음에 코데즈 컴바인이었을걸요. 이 종목은 선반영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차트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그 다음 리드코프도 보면 오늘 양봉으로 아랫골이 달아서 5일선 찍고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나미랑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늘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고점 2,600원을 찍고 어쨌든 1차 단기 목표가를 찍은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 거고, 모나미도 제가 이것도 지난주 금요일날 목표가 10,000원을 찍은 주식이기 때문에 찍은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목표가를, 테마주들이 단기 목표가를 찍을 때 1등주 얼마, 2등주 얼마, 3등주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1등주가 목표가를 찍으면 그 다음 2등주가 찍고 그 다음 3등주가 찍고, 그러면 1등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장주는 뉴스의 반응이 되게 빨라서 이거는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 어느 정도 그 뉴스에 맞춰서 또 강한 상승이 있다가 한번 이렇게 쉬어주고, 이거 이제 쉴 때 오늘 신성통상이 강하게 이제 아침에 상승을 해줬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장주들이 계속 바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신성통상 모나미 갔으니까 아마 또 이제 바닥에 있는 코데즈 컴바인이 좀 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부장 관련해가지고 소부장에 이제 소부장 플러스 일본 반일 테마, 그 다음에 2차전지 테마까지 엮인 캠트로스는 오늘 큰 상승이 있었던 거고,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테마로만, 단기 테마로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 아마 이제 신성통상이나 모나미를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 얼마에 물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시간의 단일가에 좀 올랐어요. 시간의 단일가에 한 3%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상승을 했고, 모나미도 좀 상승을 했고 1%, 그 다음에 리드코프 또 1.2%, 그 다음에 뭐 보라티알, 캠트로스, 상한가, 경영망, 그 다음에 율촌화, 그 다음에 코데즈 컴바인.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련, 이 사람 뭐지? 관련 이제 그 일본 관련주들이, 일본 반일 관련주들이 시간에 좀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신성통장 본전 오시는 분들은 본전의 물량 좀 정리하시면서 대응하세요. 근데 얘가 같은 경우에는 2310원만 지키면 되거든요, 신성통상은.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제가 오늘 보니까 좀 매동이 좀 아쉽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매동이 자 보시면 매동이 좀 뭐 외국인은 좀 들어왔는데 기타 법인이 30만 주를 다 팔았어요. 근데 이 30만 주 판 의미가 저는 이제 이 여러 가지 기관 수급 중에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그 다음 기타 법인 4개를 많이 보거든요. 연기금이나 보험, 은행 이런 데는 필요 없고 사모펀드, 기타 법인, 투신, 금융투자를 많이 보는데,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 좀 정보가 저는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신성통상을 이제 저는 신성통상을 언제 매매했냐, 7월 28일
30일 7월 27일. 그러니까 요 1,800원 때부터 여기까지만 매매를 했거든요. 오늘은 매매를 안 했어요. 딱 여기까지만 제가 매매를 했고, 모나미가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모나미가 1등이 이제 목표가 10,000원을 찍었으니까 2등인 신성통상이 목표가 2,600원을 저는 금요일날 찍을 줄 알았는데, 금요일날 이게 고점에서 많이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수익 실현을 해서 이제 전량 이제 없는 상태였고, 주말은 이제 단타 종목을 안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이 저는 이제 코데즈 컴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신성통상까지 목표가를 2,600원이라는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코데즈 컴바인이 목표가를 찍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성통상도 이미 거래대금이 여기서 들어온 종목이에요. 지금 거래대금이 이게 500억, 이게 한 1,500억 정도 될걸요? 이렇게 들어온 게. 그래서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이게 이제 그 차트를 깨면서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310원만 다시 이렇게 올려서 지켜주면 다시 2,500원이고 2,600원이고 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신규로 타점 잡으려면 2,100원 정도 깨면 2,160원 정도 깨면 한번 좀 잡아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생각을 하게 되고 식자재 보라티알도 이제 곧 있으면 돌파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게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 내가 어떤 위치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돈만큼 여러분들 돈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단가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단가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손절을 해야 될 자리인지 손절을 안 해도 괜찮은 자리인지 좀 그런 것도 알면서 매매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었어요. 그래서 불매 관련주, 그러니까 일본 관련주에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이제 8월 4일날 일정이 있는데 이게 오늘 또 막 좀 빠진 이유가 뭐냐면 그 미국이 일본 편 들었다고 해가지고 빠지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WTO 뭐 미국이 뭐 일본 편들어 뭐 이래가지고 이 뉴스 뜨고 나서 불매주들이 좀 빠졌는데, 이거는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크게 뭐 이슈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얘네 일본 편을 들었다고 우리나라랑 일본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 미국이 일본,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뉴스를 접하면 미국이 일본 편을 들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이제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따라가니까 일본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근데 잘못 생각하는 게 이미 이제 지난 8월 달부터 국산화가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국산화 테마주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바닐 테마는 좀 테마는 좀 느낌이니까. 그래서 국산화 소부장 관련주 업체들이 이미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이게 지난 8월부터 사실은 그 반도체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국산화로 좀 바꾸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국산화, 그러니까 한 번 장비 그 라인의 장비를 바꾸고 한 번 그 재료들을 바꾸게 되면 사실은 또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나라랑 뭐 초등학교처럼 니네 화해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반일 테마주는 사실 재료가 좀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왜냐면 여기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미국이 뭐 얘 편 들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1차원적인 생각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단순하게 8월 4일날 재료로 뭐 재료 소멸은 될 수 있어도 이쪽 테마가 저는 좀 그렇게 쉽게 죽는다라는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대응하면서 매매하면 저는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100%다 맞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각색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제 거를 좀 참고해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내일도 성공하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